예,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는 방법 혹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는 원칙.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연구하실 때 어떤 이런 원칙을 세워두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제일 먼저 좀 체계적으로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이란 말은 순서에 입각해서 탐구한다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탐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는데 막상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에 다가가면 또 이렇게 엉뚱한 방법을 사용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이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성향이나 또 이렇게 습관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내 생각은 객관적으로 했는데 막상 결정이나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혀 이상하게 해버릴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의 것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체계적으로 탐구하자. 이 체계적이라는 말은 중요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순서대로.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탐구를 하실 때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것을 이렇게 탐구하시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렇게 체계가 잡힙니다. 무엇이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탐구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하나로 정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탐구하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맨 먼저 신이란 무엇일까? 뭐 인간이란 무엇일까? 혹은 뭐 이렇게 종교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이란 무엇일까? 뭐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 즉 그 수련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그 수련의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이렇게 원리 원칙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당 수련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단계에 맞게 그 단계의 의의가 무엇이고 그 단계를 수련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련하는지 이런 식으로 체계를 갖고 이렇게 탐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이란 무엇일까, 이거는 좀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이 되고, 뭐, 내가 하고 있는 수련의 종류, 목적, 방법, 이런 것은 이렇게 좀 중시적인 그런 중간자적인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련, 그 단계를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이거는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순서에 입각해서 이렇게 탐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근원적인 질문, 거시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던지실 필요까지는 없죠. 실제로 이렇게 자주 던지는 그 빈도수로 따져보면, 이렇게 미시적인, 실제로 나에 맞는 단계에 나는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이렇게 자주 많이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중시적인 방법, 중간자적인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던지시고, 이렇게 근원적인 질문은 좀 간간히 던지시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수련을 하는 건 하루하루 수련하는 것은 바로 이 맨 마지막 미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미시적인 것을 이렇게 자주 던지시고
근원적인 것은 이렇게 간간히 던지시고, 이런 식으로 탐구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자문자답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시적인 거에만 이렇게 내가 집착을 하고 그런 질문만 던지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련의 목적,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수련하고 있는 목적이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질문을 던지시고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그렇게 각도가 틀어지는 것이 최소화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미신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상해지고 왜곡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 이런 거시적인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그리고 빈도수에 입각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탐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방향성을 잡고 기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렇게 대부분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마냥 힘들어하고 마냥 부담스러워하고 마냥 그냥 습관대로 해버리죠. 그거는 이렇게 그 수련자가 아직 수련을 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그 힘이 아직은 좀 모자란, 좀 부족하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자, 체계적으로 탐구하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적인 관점, 큰 틀에서부터 세부적인 부분까지. 근원적인 질문과 그 다음에 중간자적인 어떤 관점, 그 다음에 미시적인 관점을 나누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탐구하자. 큰 원칙적인 부분의 정립과 구체적인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수련을 하는데 잡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수련을 할까? 혹은 감정에 이렇게 휘둘릴 때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수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둬야 된다는 거죠. 잡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알려면 이렇게 잡념이란 무엇인가? 잡념이 왜 생기는가? 수련을 하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에게 이렇게 잡념은 필수 불가결한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 수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잡념이 많을 땐 어떻게 하겠다. 일단은 좀 이렇게 산책을 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좀 다잡겠다. 아니면 수련에 도움이 되는 뭐 동영상을 좀 보겠다. 혹은 이렇게 감정이 휘둘릴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수련하는데 제일 주안점을 두는 어디에다 방점을 찍고 수련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련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감정이나 잡념이 휘둘리는 것에 최소화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원칙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도하고 자꾸 방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다 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그게 이렇게 딱 이렇게 특이점을 넘어갈 때 한 번에 이렇게 싹 정리가 되죠. 그러기 전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으로 탐구하자. 큰 원칙적인 부분의 정립과 구체적인 방법론적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잡념이나 감정에 많이 휘둘릴 때, 시간이 없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난 수련을 하겠다. 이렇게 세세하게 정립해 놓고 시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시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재정립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처음 출발점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사람은 효율적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혼란스럽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최소화하면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체계를 잡고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자. 이렇게 어찌됐거나 나 자신의 개개인의 관점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다양한 관점 속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흡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각각의 관점은 어쩔 수 없이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죠. 그것을 흡수 정리하면서 실제로 내가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나중에 그것들이 이렇게 나에게 맞게 제대로 정리되고 승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도를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거죠. 내가 경험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 한계치는 분명히 존재하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 생각의 한계의 틀은 존재합니다. 때문에 다른 수련자들의 관점,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시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관점을 한번 이렇게 경험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렇게 거기에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되 이렇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관점들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참 이렇게 수련을 할 때 이렇게 수련을 하는 분들 중에 좀 약간 사차원적인 분들도 많이 있죠. 정말 이렇게 사차원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한번 이렇게 자세히 들어봤어요. 자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고 저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수련을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연구도 자주 해보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틀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관점, 생각에서는 맞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이렇게 내가 흡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관점으로 정리하고 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것들이 정리되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저걸 배우고 이 사람한테는 이걸 배우고 그런데 막상 내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해보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체계를 잡고 이론적 토대를 잡으면서 이렇게 내 자신의 관점을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공부할, 10번 공부할 거를 두세 번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10년이 걸릴 거를 2, 3년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죠. 그러려면 또한 역시 내 자신이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까지가 좀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리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자. 개개인의 관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각각의 관점의 장단점을 흡수하고 결국엔 나의 관점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여유를 가지고 탐구하자.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탐구하려면 제대로 알아야만 가능하다. 내가 수련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려면 내가 수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직 나는 수련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므로 아직까지 한계가 존재하죠.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완전한 건 둘째치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로
탐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것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것을 개선시키려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아직 내가 배워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즐기셔야 됩니다. 즐기시면서 탐구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안 지칩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바로 이렇게 대호각성을 막 이렇게 돈수처럼 바로 해버리면 참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 자체는 이렇게 쉽게 올 수도 있지만 그 깨달음에 맞게 내가 구체적인 그런 폭과 깊이로 이렇게 공부가 안착이 되려면 이렇게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안 지치는 거죠. 수련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조급하게 빨리, 그다음에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려고 하면 금방 지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수련자들이 정말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무시하고 자주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내가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자꾸 너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결론이 자꾸 이상하게 나고 자꾸 탐구도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탐구를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구를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데 수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탐구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정도 수준이 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 시도와 다양한 실패를 많이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도와 실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내가 잡아놓은 체계나 어떤 이론적인 관점, 토대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되거든요. 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여유를 가지고 탐구하자. 급하게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을 즐기면서 긴 호흡으로 수련을 하시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완전한 가설에서 출발하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완전한 가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가설을 세우고 완벽하게 시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가설을 그 다음에 시도하는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이렇게 좀 노력하다가 이렇게 포기하거나 지쳐서 이렇게 또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련하고 이렇게 그냥 또 하던 대로 수련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결론을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편하게 이상하게 내버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냥 모르는 것처럼 남겨두면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그냥 이상하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냥. 그게 정말 오히려 안정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진정으로 나의 수련이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한 가설에서 출발하는 이론은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또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다방면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론적 가설을 세우고 수련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 노력해도 그 논의 자체가 아직 불완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수련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수련을 내가 제대로 시도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루하루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수련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수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시도를 제대로 했다.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시도했다 하더라도 그 하루하루 수련의 결과가 나에게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수련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련이 원래 그래요. 내가 제대로 시도하지만 수련이 이렇게 수련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 수련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 결과에 집착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수련자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한 99%의 수련자들이 탐구나 연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탐구하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한 5% 정도? 근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 탐구하고 연구하는데 제대로 된 관점에서 탐구하고 연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제대로 된 이렇게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틀리더라도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방법론을 찾고 이런 습관이 필요해요. 수련자들은 너무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게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막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필요 이상으로 탐구하는 것도 이렇게 경계해야 됩니다. 왜? 내가 제대로 시도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죠. 내가 수련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수련이 반드시 잘 돼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위적인 사실이 존재하느냐? 그렇진 않죠. 내가 제대로 시도하는 것과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무엇이냐? 이게 내가 제대로 시도를 하면 그렇게 수련의 결과가 꾸준하게 향상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수련을 할 때 그 수련의 결과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수련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수련하는 것은. 그런데 그 정착력이, 그 정점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뉘죠. 만약 내가 제대로 시도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이렇게 내가 시도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데 수련이 뜬금없이 잘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계속 꾸준하게 제대로 시도했는데 갑자기 뭔가 턱 막혀서 수련이 제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긴 호흡으로 이렇게 수련하시면서 연구하시고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련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지? 이러면 수련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제대로 시도한다고 했는데 수련이 잘 안 됐어.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수련을 검증하게 되죠.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관점 자체가 내가 왜 수련을 제대로 못했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면 다 뭔가는 좀 부족하거든요. 호흡이 좀 불안정했다. 집중이 좀 그랬다. 몸 상태가 좀 풀리지 않았다.
이유는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왕왕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시도했다고 해도. 그러면 이렇게 그 수련을 탐구하는 관점 자체를 또 공부해야 되죠. 수련을 탐구하는 그 관점 자체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어나가는 것이 최소화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탐구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수련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도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수련을 제대로 시도하지만 원래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면서 수련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련자들 보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자기 식대로의 노력을 너무 많이 하세요. 이렇게 보면 한 95% 정도가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95% 정도는 자기 식대로의 노력을 하시는데 거의 이게 제가 보면 이렇게 노력이나 연구, 탐구를 거의 안 하시죠. 그냥 습관처럼 하시게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하고 수련을 제대로 탐구하고 연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한 5% 정도 되는데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 체계 자체가 아직 미숙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긴 뭐 이렇게 그거를 제대로 알면 이미 그 사람은 이렇게 제대로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과정이 정말 이렇게 힘들죠. 막연하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 역시도 좀 그랬습니다. 끝이 없었거든요. 너무 지치고 내가 왜 수련했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인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 걸 이렇게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 과정을 딱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확실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노력으로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참고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2개 올렸는데 이렇게 그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한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수련 40분짜리하고 60분짜리 거기에 이렇게 뒤에 수련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이렇게 해서 2개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그 본수련 40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돌아보기 3분, 그 다음에 수련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그 다음에 본수련을 60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돌아보기하고 그 수련의 원리 원칙을 설명한 부분, 이 2가지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간혹 이렇게 그 실시간 방송을 못할 때나 혹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련하실 때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수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 뼈대만 딱 남겨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외의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세뇌 같아요. 세뇌. 그런데 좀 위험하기도 하죠. 이렇게 공부를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거기도 한데,
가장 효율적인 게 쇠뇌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이렇게 요점 정리해 보면 수련의 원리 원칙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있죠.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나 혹은 마음이 좀 이렇게 심란하시거나 산란이 될 때 그냥 습관적으로 무조건 그런 영상을 트시고 계속 그러니까 듣든 안 듣든 그냥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무의식에 남고 내 그 행동에도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도를 할 때 간혹 가다가 이게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것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행동도 바뀌기 시작해요. 관건은 그 부분에 그 수련의 원리 원칙을 설명한 부분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이렇게 틈틈이 요점 정리한 거 이렇게 막 전체 보기도 막 하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딱 내 자신이 딱 틀을 잡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나만의 방법을 이렇게 시도해 보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벤치마킹? 벤치마킹인가요? 벤치마킹인가? 아무튼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이미 검증된 방법, 공부가 앞선 사람의 방법을 흉내내면서 이렇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련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간만에 좀 여유롭게 이렇게 좀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즐겁게 수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번 이번 한 주 어떻게 재밌게 보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즐겁고 재미있고 보람찬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련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